요즘에 부동산 시장도 많이 침체되어 있고 대출도 안 되고 금리도 많이 인상돼서 요즘 분위기가 많이 안 좋습니다. 사실 투자를 하라고 이제 유튜브에서 떠드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시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이제 개발하는 분들은 대출이 핵심인데, 우리가 이제 건축자금 대출, 이제 공사비 대출을 대부분 받고 하는데, 건축자금 대출을 받지 않고 투자할 수 있는 방법 3가지로 제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출 시장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그전에는 우리가 이제 주택을 매수할 때 노후주택이겠죠. 노후주택을 사서 우리가 건물을 짓겠다라고 하면은 주택이다 하더라도 이제 대출이 나왔어요. 최근에 그 금감원장이 바뀌고 정부 정책이 좀 바뀌면서 너가 건물을 짓는다 하더라도 주택이면 대출을 안 해주겠다, 이제 그렇게 바뀌어가지고 최근에는 이제 대출이 안 되고 하니까 집주인도 팔아야 되고, 그다음에 사는 사람 입장에서도 대출은 받아야 되니까 잔금 치기 전에 건물을 미리 멸시를 해서 나대주로 매수를 하는 게 이제 트렌드가 됐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협의하는 게 어려웠는데 요즘에는 매도자분들도 팔아야 되니까 많이 좀 협조를 해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잔금 전에,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에 나대지로 만들어서 이제 매수하는 게 트렌드고, 나대지면은 이제 대출이 나오죠. 근데 이제 요즘에는 또 연말이잖아요. 지금이 2022년 11월인데 연말이라서 나대지라 하더라도 대출이 잘 안 해준다 하더라도 한도가 많이 줄었어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땅은 대출 받아서 살 수 있는데 건물 지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일단 현찰로 하는 거예요. 현찰로. 사실 뭐 가장 심플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방법이죠. 돈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내년까지는 고금리가 계속 진행될 것 같으니까 아무래도 현찰을 많이 보유하는 게 리스크를 많이 줄일 수 있겠죠. 그래서 현찰이 좀 많이 있다라고 하면 토지는 대출 받아서 사고, 건축비 같은 경우에는 내 현찰을 들여서 일단 지어놓고 임대를 하든지 매각을 하면 어느 정도 회수가 되니까, 좀 보유 자금이 많다 그러면은 이제 현찰을 쓰는 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요즘에 1, 2금융권에서 이제 대출을 안 해주니까 이제 3금융이나 이제 4금융 완전 고금리 대출까지 쓰는 거예요. 이제 그거는 약간 제도권 내에 있는 거는 아니고 살짝 걸쳐 있는 금융권인데, 잘 찾아보면 사실은 굉장히 고금리로 이제 대출을 해주는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우리가 신축을 해서 대환할 여지가 있다거나 아니면은 뭐 임대료나 분양을 해서 뭐 현금을 회수할 엑시트 전략이 확실하다고 하면은 좀 고금리를 써서라도 하면 되는데, 이제 이렇게 할 경우에는 굉장히 땅을 저렴하게 매입을 하거나 아니면은 내가 건물을 지었을 때 수익성이 확실히 날 지역이나 아니면 분양을 하더라도 최대한 잘 되는 지역, 그런 지역에서만 좀 가능한 거니까, 사채까지 써서 막 건물 지라고 하는 거냐 약간 그런 게 아니고, 사업성이 확실하게 나오는 지역인데 내가 좀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 고민을 해볼 수가 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 시공사랑 수익을 쉐어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시공사에서 이제 작업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노후 빌라가 있어요. 여기 6집이 있었어. 할머니 6명한테 가가지고, 할머니 내가 여기다가 새 집을 지어줄 테니까 한 1년만 나가 사세요 하고서는 그 1년치 월세까지 이제 내드리는 거야. 근데 할머니가 나가면 그 집을 부신 다음에 건물을 지어, 시공사가. 그러면은 새로 짓는 거니까 빌라가 한 10개가 나올 거 아니야? 10개가 나오면 할머니한테 돈 안 받고 그냥 그 새 집에 들어와서 사시라고 하는 거야. 사시라고 하면은 내 집이 남잖아. 대신에 그 내 집은 내가 다 갚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할머니가 어떻게 보면 건축주가 되겠지. 그래서 6명이서 그래, 뭐 나는 내 돈 들어가는 거 아니고 1년 동안 나가 살 뭐 월세 좀 번거롭긴 한데 그 돈도 내준다고 하고 새 집으로 오는 거니까 뭐 나쁠 거 없을 거고, 시공사 입장에서는 건축비는 내가 돈이 들어가지만 6개는 할머니 주더라도 이 4개 분양에 대해서는 이제 내가 공사비를 털고라도 수익이 난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이제 왕왕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약간 공투랑도 비슷한 거지. 이거에 이제 가지치기로 가면은 꼭 시공사가 아니더라도 같이 마음 맞는 사람이 있으면 공투를 했을 때 첫 번째로 얘기했던 현찰 박치기 하는 거를 이제 같이 현찰 박치기를 해버리면 레버리지도 좀 덜 쓸 수 있고, 이제 수익은 조금 덜 가져가겠죠. 대신에 좀 비교적 안정적으로 갈 수 있으니까 이런 방법들을 활용하면 지금 어려운 시기더라 하더라도 수익이 나는 투자처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 부동산도 침체고 고금리인데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투자를 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건물 지을 때 보면 이제 땅값이 제일 많이 들어가고, 땅값 다음에 건축비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부대 비용, 이 3가지를 이제 들여가지고 건물 짓고 이제 분양을 하거나 임대를 놓는, 이제 그렇게 엑시트를 하는데, 그 부대 비용 중에 가장 크게 차지하는 게 사실 이자거든요. 근데 금리가 높다 보니까 이 부대 비용이 많이 들어가. 그래서 레버리지를 굉장히 많이 쓰는, PF를 많이 쓰는 아파트나 오피스텔 짓는 거는 굉장히 금융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사업성이 흔들릴 수 있는데, 이제 소규모 신축을 할 때는 이제 금융 비용이 사실 조금 적게 들어갈 수 있으니까 요걸 감안했을 때 지금 시점에서 이 땅값이 사실은 지금 좀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떨어진다고 해서 아파트만큼 막 엄청나게 하락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요즘에 집주인들이 어떻게든 팔아보려고 조정도 많이 해주고 잔금전 멸실 협조도 좀 많이 도와주는 편이고 지금 매물이 많이 적체돼 있어요. 사겠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내고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그럼 건물 짓는 동안 이자 낼 돈이랑 땅값을 그 이상으로 내가 싸게 살 수 있다라고 하면 그거를 좀 따져봐서 지금 기회가 좀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대출을 받지 않고 지금 말씀드린 방법을 통해서 개발을 했을 때 어려운 시기에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고, 만약에 내가 공부가 안 돼 있고 조금 약간 위험한 것 같다 이러면은 이런 식의 미리 공부를 좀 해놓는 것도 투자의 한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투자에 대해서 그냥 떠나지는 마라. 또 이게 시장이 또 사이클이 있잖아요. 또 이제 오를 시기가 오기 전에 기회를 이제 잡으려면 꾸준히 관심을 갖고 이제 공부를 하는 이제 그런 투자자가 됐으면 바랍니다.